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최상병 수사회 녹취록이 터지자 윤석열이 급히 핵심 피해자 이종섭을 호주 대사라는 명분을 이용해 도주를 시키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총선 폭망각이 확실해지자 한동훈과 국힘당이 결국에는 윤석열을 압박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윤석열, 결국에는 급한 불은 꺼야겠다는 꼼수 하에 이종섭을 긴급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이종섭은 어제 호주에서 출국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종섭의 대사 임명이 취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을 하는 것이고 총선 때까지는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이종섭의 귀국 상황을 지켜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이종섭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압박인 것이죠. 역시나 집어는 남 못 주고 권력 남용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 공수처가 급하다면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라 라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까지 하며 수사해온 공수처가 이종섭 귀국 직후 곧바로 부를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겁박이죠. 그러나 공수처는 우리가 세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수사는 수사기관의 일정에 맞춰서 또는 순서에 맞춰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공수처는 이종섭을 당장 조사를 하더라도 얻을 게 없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선인 이종섭을 조사해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조사가 서둘러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난 7일날 첫 조사 시간이 4시간에 그친 것처럼 또 맹탕 조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아마도 이걸 역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봐라, 조사할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꼼수인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조사를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부터 당장 철회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럴 생각도 없을 것이고 또 총선 끝나면 곧바로 도피를 시키겠죠. 한동훈 역시도 이종섭이 귀국하기로 했고 황상무도 사퇴했으니 다 해결됐다라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본질을 물타기 하는 발언입니다. 본질은 귀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대사 임명 처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본질은 이채 양명주 이 사건들에 대한 특검이 본질입니다. 싸지른 변들이 하도 많아서 뭐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아마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 수습하느라 거짓에 거짓말을 늘여놓고 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로 변명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고작 한다는 짓이 2년 내내 민생 문제는 쳐다도 안 보더니 총선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 한답시고 1,0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푼다고 하지를 않나. 되지도 않은 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라고 하지를 않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 역시나 당연히 알 리가 없겠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인천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직접 파 한 단을 들고 850원짜리 받냐, 이게 5,000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는 이유는 우리 대신에 삶을 책임져 달라, 나라 살림을 잘 해달라는 거 아니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를 관리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에 애로를 겪으면 주변 국가들과 관계 개선 잘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다.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재정정책을 펴면 경제는 금방 확 살아난다. 정부가 애정이 없어서 그렇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고 자신이 왕, 지배자,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의 종이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4월 10일에 확실히 버릇을 고치게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무식하면 겸손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기라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꼴에 또 자존심인지 피해의식인지는 몰라도 자기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 지금 네가 나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며 버럭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봐야죠. 해서 당연히 심판해야 합니다. 어제 인천 유세 중에 인천시 후보자 14명이 전부 모였습니다. 후보자들이 돌아가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원을 비토를 했는데 그 중에 남동을의 이훈기 후보가 이런 말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까 어떤 유권자분이 주셨어요.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는 검찰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검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검찰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깨는 날이 며칠입니까? 4월 10일! 우리는 4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그 역사에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앞장서서 인천의 14석 모든 의석을 석권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몸이 부서지도록 총선을 뛰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민주당을 나가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이번 공천을 통해서 혁신을 이뤄낸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도 민주당, 비례정당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힘을 실어줘야만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고 민주당 중심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남국 의원 본인도 거들어 보겠다며 어제 무소속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더불어연합의 일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권영세 의원은 단수공천, 권익위 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숨긴 10명 의원은 출처 조사도 없었다.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잠시 뒤로 하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선당우사의 마음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정당기호 3번이 유력시 됩니다. 현역 의석수에 따라서 비례투표용지 순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헷갈려 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역구 후보도 1번, 비례대표 정당도 맨 위 3번 찍으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총선을 앞두고 또 이념 편향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그나마 국힘당이 선거를 치를 텐데 국힘당 지지율 회복하기에는 이 윤석열 입 때문에 틀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인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대고 더 떠들수록 민심은 더 크게 분노할 것이고 국힘당의 의석수는 윤석열이 한마디 할 때마다 몇 서씩 떨어져 나갈 테니 베리베리 땡큐죠. 이왕이면 이쯤에서 이 김건희도 얼굴 한번 내비치는 그런 그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